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깼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칼로 다리를 긁는 듯한 아픔에 놀라 벌떡 일어난 기억, 생각만 해도 괴롭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은 자주 반복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잠시 쥐가 났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년 이상 시청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체내 수분이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이뇨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피로나 운동 부족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반대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파킨슨병 약, 심지어 수면제나 항우울제까지도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기 쉽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쥐가 자주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더 큰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나 내분비 질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기능 이상 등이 있을 때도 근육이 자주 놀라듯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근육의 유연성과 길이도 짧아지면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 시금치 같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또한 규칙적인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리 뒤쪽, 종아리, 허벅지 뒷부분을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신발 선택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어주면 다리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 피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해당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통증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눌러가며 마사지하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 혹은 냉찜질입니다. 통증 부위에 수건을 덮고 따뜻한 팩을 올려놓거나 시원한 찜질팩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사람에 따라 온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가능하다면 이온 음료나 바나나 한 개, 혹은 소량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쥐 증상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쥐가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혹은 다리가 부어오르고 발끝이 차거나 붉게 변했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그것도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라면 말초혈관이나 신경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역시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게 혹시 뇌 질환이나 파킨슨병 증상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스트레칭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은 이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때 의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당뇨성 신경병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쥐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무조건 병이라는 뜻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건 그 자체로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영양소,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노년층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